네, 이번에는 뷰티풀 굿모닝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네네. 먼저 정수환 아나운서께서 또 시간의 특징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는 이 종목별 이슈에 집중된 매수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이 무림 SP에서 530억 규모의 유형 자산 처분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 펄프 가격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시간 외에서는 무림 그룹주와 제지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무림 SP는 상한가를 터치했고 무림 페이퍼는 5%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장 마감 후 호실적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심텍홀딩스, 신세계 INC가 이 같은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각각 7% 가까운 상승과 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또 바이오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그 분위기를 쭉 이어갔고요. 네, 부강약품 시간 외에서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가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도 32개국의 특허 등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간 외에서 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들 알아봤는데요. 그 안에서 매니저님께서는 조금 주목되는 종목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주목되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부강약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부강약품을 선택을 하셨죠? 네, 부강약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맞습니다. 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리보세라님이죠. HLB에서 지금 임상 실험 중입니다. 지금 간암 관련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이제 9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HLB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개발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제 HLB 쪽으로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본과 유럽 쪽에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뭐 그 부분 또한 또 현금 캐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특허 등록을 한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분명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좀 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왔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하고요. 자, 매수가는 10,000원 전후로, 10,000원 이하로 좀 대응해보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선 코너에서도 또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또 모더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바이오주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매니저님께서는 부강약품을 선택해 주셨고요. 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손절가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기업들일지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연속성이고요.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종목들 우위 종목만 10종목으로 픽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이 소위 태조 이방원의 이 시장의 주도주 이렇게 담았다면 외국인의 장바구니가 정말 싹 바뀌었습니다. 에너지부터 바이오, 엔터주 정말 다양하게 담아내는데요. 일단 석유주,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워렌 버핏도 옥시덴탈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석유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외국인도 SK이노베이션 3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셀트리온의 호실적이 트리거가 돼서 바이오주의 훈풍이 가득합니다. 외국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서 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엔터주인 하이브, 그리고 게임주 넷마블, 금융주인 KB금융주까지 연속해서 담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기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지난 거래일과 그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애정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매수했습니다.
네, 정말 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까요? 기관도 무려 2종목을 매수 우위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를 바이오주 중에서 2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주로는 위메이드를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요즘은 또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수급을 확실히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들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매니저님께서는 저희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을 합쳐서 가장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KB금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KB금융은 요즘 금융사들의 외국인들 러브콜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사상 최대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비중을 확대한 적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72%나 좀 비중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다만 KB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예대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예대 마진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에서 예대 마진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좀 많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회사들이 BS 비율상 봤을 때 자기 자본율이 지금 15% 정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지금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KB금융 기술적으로도 지난주 금요일날 강한 반등을 좀 줬는데요. 이렇다면 우리가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바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좀 6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매수가는 5만 원 전후로 해서 대응해보고,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또 금융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KB금융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그럼 사모펀드 특징주들 알아볼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기관 쪽에, 사모펀드 쪽에서 좀 사모펀드 쪽을 말씀드리면 기관의 되겠네요. 순매수 쪽으로 네네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긴장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레고캠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레고캠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고캠 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8월 달에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세계 폐암 학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달에 보면 유럽에서 종양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연속으로 지금 암학회가 좀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또한 항암 치료제 쪽으로는 이제 좋은 지금 이제 상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자, ADC라는 이제 항체 약물 적합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항암제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라이센싱 아웃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의 푸싱 제약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다케다 제약, 그리고 영국의 익스타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대략적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보면 누적으로 보면 약 5조 원 정도의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한때는 정말 주가가 잘 많이 갔는데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좀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컸습니다. 하나의 또 기저 효과로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현재 57,5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5만 원 이하,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철수와 영희 같은 또 존재인데 제가 영희를 놓고 갈 뻔했습니다. 이번에 그 기관 안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알아봤고요. 3일 연속해서 또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달리는 말에 저희 한번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사모펀드 특징주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위 기관 외국인보다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네, 상위 종목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도 지난 거래일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카카오주에 대한 애정 돋보이고요. 무엇보다 2차 전지를 강하게 매수했는데 바이오주로 좀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춘 듯한 모습이고요. 알테오젠과 SK 이노엔을 각각 선택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카카오 게임즈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각각 3거래일, 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CNC도 여전히 장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담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리포트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 부합한 이 분위기 결과가 나왔고요. 이 폭이 크지는 않으나 이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광고 매출 성장률이 둔화된 점을 조금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높은 검색 광고 성장률이 안정적이고 또 거래액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성장률 회복 가능성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목표가는 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모펀드와 리포트 체크해봤는데 이 안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눈에 쏙쏙 띄었을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기저효과를 보여주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 중에서도 저는 HK 이노엔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원숭이 투창 관련된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백신이죠. 네, 백신 관련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K캡이라는 또 신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 상승 흐름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동사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44,000원 전후로 대응해보고 손절가는 4만 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특징주로서 네이버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머스 쪽으로다가 핀테크 쪽이라든가 그리고 콘텐츠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경우에 30%대,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는 44%의 성장성을 과감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대해서도 최근 기저효과를 동안 강한 단기 상승 흐름들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그 안에서 바이오들 많이 짚어주셨고요. 네네. 이번에는 HK 이노엔 그리고 네이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사실 너무 짧아서 매니저님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어떻게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이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좋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5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MBN골드 박수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